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살이 빠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반대로 그러면 질문을 드렸을 때 무조건 운동을 하면 그럼 살이 빠지나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헬스 트레이너 분들만 30분이 넘으세요. 그분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10대 때부터 아니면 20대부터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더 이상 이제 운동을 해서 안 빠지니까 오세요.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음식을 통해서 처음에는 다이어트가 되다가 나중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방식 자체가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내 몸이 점차 건강해질 수 있고 내 삶과 내 생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15kg 이렇게 빼셨다가 오히려 20kg 이렇게 더 늘어버리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극심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오셨으면 건강하고 안전한 다이어트 하면서 내 삶도 좋아지고 내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시간도 많이 아끼고 하셨을 텐데 환자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 저도 마음속으로 엄청 찡하기도 하고 살짝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행인데 오히려 예전보다 체중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탈모가 생기거나 생리 주기가 안 맞거나 자꾸 감기에 걸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바디 프로필 후유증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다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배부른데도 더 먹고 싶은 과식, 아침 점심은 적게 먹으면서 저녁 한 끼를 몰아먹는 폭식, 입이 잠고 심심해서 찾게 되는 간식, 밤에 자꾸 먹고 싶은 야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식욕인데 이런 이상식욕에 대한 것만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정상적인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식사까지도 그런 식욕을 억제시켜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못 먹기 계속 눌러놓으면 나중에 언젠간 터집니다. 100% 요요가 생기거든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다이어트 약은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식욕도 있고 이상식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상적인 식욕까지 억제시켜버리는 식욕 억제제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식욕 억제제가 그런 거를 구분해서 억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식욕을 다 억제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식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식사를 하십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게 되는데 우리 몸은 식사를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면서 포만감을 천천히 느끼기 시작을 하거든요. 최대한 많이 씹으면서 천천히 식사를 해주는 게 포만감을 느끼기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면서 과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때가 됐을 때 배고픈 것이 정상이거든요. 이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이상식욕이 생기기가 쉬워지거든요.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 싶은 과식, 안 먹다가 한꺼번에 몰아먹는 폭식, 입이 심심해서 자꾸 먹고 싶은 간식, 밤만 되면은 뭐가 먹고 싶은 야식 이 네 가지를 이상식욕이라고 하는데 이 이상식욕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제대로 잘 챙겨서 식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식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식사를 하십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게 되는데 우리 몸은 식사를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면서 포만감을 천천히 느끼기 시작을 하거든요. 최대한 많이 씹으면서 천천히 식사를 해주는 게 포만감을 느끼기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면서 과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때가 됐을 때 배고픈 것이 정상이거든요. 이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이상식욕이 생기기가 쉬워지거든요. 배가 부른데도 더 먹고 싶은 과식, 안 먹다가 한꺼번에 몰아먹는 폭식, 입이 심심해서 자꾸 먹고 싶은 간식, 밤만 되면은 뭐가 먹고 싶은 야식 이 네 가지를 이상식욕이라고 하는데 이 이상식욕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제대로 잘 챙겨서 식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잘 안 돼서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냥 식욕 억제제 처방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이어트는 진단이 90%입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과 식습관은 어떤지 수면 패턴과 생활 패턴을 모두 분석했을 때 다이어트가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주고 나면 이 다이어트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다이어트 할 때 선식을 많이들 드시는데요. 선식은 기본이 곡물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지방 함량은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소화 속도와 흡수율이 아주 높아지면서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에 살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조금 공부하고
하고 성적이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득하게 공부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성적을 빨리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나 어떤 특별한 방법 이런 거를 찾아서 다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운동은 하기가 귀찮고 먹는 건 다 먹고 싶다 보니까 편법이나 빠르게 감량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가 없는지 찾아보다가 결국에 병원에 가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들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운동을 하거나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고구마, 삶은 계란 이런 걸 먹는 것을 다이어트의 정석이라고 다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식욕을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소모된 칼로리나 운동을 하면서 소모된 에너지가 있으면 이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면서 섭취해야 되는 에너지는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소모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체중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꼭 머리가 빠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거의 100 중에 100이 다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극단적으로 절식을 하는 분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나의 모든 식욕이 다 억제돼버리면 결국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먹어야 되는 필요한 어느 정도의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까지 모두 결핍이 되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망가질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게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식욕 억제제를 복용을 하고 3개월에 15kg 넘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의 체성분 분석을 이렇게 봤을 때 체중은 빠져 있었겠지만 체지방이 감량이 된 게 아니라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몸에 굉장히 밸런스가 망가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노요가 생기면서 다시 체중이 늘 때 근육이 늘는 게 아니라 다시 체지방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다이어트 하기 이전보다 몸의 밸런스는 더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로 내원하셨던 분도 계셨거든요. 100만큼의 노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다면 그 이후에도 최소 30의 노력은 해주셔야 됩니다. 목표에 달성하더라도 그 후에 매일 라면 먹고 치킨 먹고 그러면 유지할 수가 없겠죠. 다이어트 성공 이후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100g에서 200g 사이로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면 되고 본인의 컨디션 상태나 몸무게 변화에 따라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조절해 가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외면만 바꿔드리는 게 아니라 내면의 마음까지도 같이 바꿔나가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께서 나는 살을 빼려고 왔는데 꼭 심리상담 받은 것 같아요. 정신과 상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도 환자분들의 마음을 더 잘 공감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심리학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까이에서 듣고 그것을 해결하게 나가는 것을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분해를 할 수도 있고 몸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해하는 능력을 높여주고 저장하는 거를 줄여주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더라도 체중은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체중은 빠지는데 오히려 체력은 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말 그대로 식욕을 일시적으로 눌러놓은 것이기 때문에 약에 내성이 생기거나 약이 끊어지게 되면 그 눌려놨던 식욕이 폭발하면서 이전보다 더 입터짐이 강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살도 더 찌게 되는 거죠. 지나치게 적은 식사를 하면서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금세 살이 찌는 체질로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한테 가장 좋은 음식은 한식이에요. 그래서 한식의 구성은 밥, 반찬, 국이 있는데 여기서 반찬과 국은 충분히 많이 먹어도 괜찮거든요. 문제는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중에 단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밥량은 조금 조절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량을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한 공기를 가득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한 숟가락만 먹으세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식사를 굉장히 적게 하는 그런 소식을 하거나 절식 아니면 단식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몸이 내가 먹은 음식들을 굉장히 쉽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로 점차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몸 상태가 되었을 때는 정말 조금만 먹어도 물이랑 조금만 뭘 먹어도 바로 체중이 확 늘어버리는 그런 체질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다이어트 약은 식욕 억제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식욕 억제제는 중추신경을 자극을 해서 뇌가 계속해서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불안감과 흥분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 결국 불면증까지 이어지게 만들죠. 이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약을 끊어도 만성적인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못 먹기 계속 눌러놓으면 나중에 언젠간 터집니다.
100% 요요가 생기거든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다이어트 약은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식욕도 있고 이상 식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상적인 식욕까지 억제시켜버리는 식욕 억제제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식욕 억제제가 그런 거를 구분해서 억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식욕을 다 억제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연예인 신동씨가 다이어트를 해서 37kg를 뺐는데 요요가 와서 41kg가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 하기 이전보다 살이 더 찌신 거죠. 이런 사례들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 사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저희 한의원에도 이런 요요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체중을 감량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다시 체중이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곳에서 15kg 이렇게 빼셨다가 오히려 20kg 이렇게 더 늘어버리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극심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오셨으면 건강하고 안전한 다이어트 하면서 내 삶도 좋아지고 내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시간도 많이 아끼고 하셨을 텐데, 환자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 저도 마음속으로 엄청 찡하기도 하고 살짝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먹는 거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처음에 체중이 약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약을 끊게 됐을 때, 혹은 이 약이 내성이 생기면서 더 이상 몸에서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 식욕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 먹었었던 식욕보다 더 높은 만큼의 식욕이 발생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요요가 생기고 이전보다도 더 높은 체중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뺄 때 잘 빼야 됩니다. 요요가 오는 것은 나중에 감량을 하고 유지할 때 뭘 잘못해서 오는 것보다는 처음 뺄 때 잘못 빼서 요요가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감량기에 지나치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과도하게 가져가면 99% 유지를 못하고 나중에 요요가 오게 됩니다.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고구마 삶은 계란, 헬스할 때 보통 많이들 하는 그런 식사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영양결핍이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영양결핍이 왔을 때 우리 몸이 첫 번째 하는 거는 내 몸에 있는 그런 겉에 드러나 있는 것들을 덜어내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 껍질이 일어나거나 손톱 발톱이 갈라지거나 빠지는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수화물의 양을 통제해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는 탄수화물 섭취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20g, 2단계는 50g, 3단계는 100g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람 수는 음식의 무게가 아니라 음식에 포함된 순수 탄수화물인 당질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식품의 성분표를 보면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값이 당질입니다. 만약에 식이섬유가 써있지 않다면 탄수화물 전체를 당질로 봐야 됩니다. 살을 뺄 때 일주일에 몇 킬로, 2주에 몇 킬로 이렇게 너무 짧은 기간으로 잡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것은 3개월에 지금 내 현재 체중의 10%에 해당하는 체지방을 뺀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습니다. 세 번째 생활습관 개선은 일찍 자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결과적으로 이 체지방을 분해해야 되는데, 체지방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은 렙틴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인데, 렙틴이 잘 분비되려고 하면은 취침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렙틴은 저녁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폭발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치팅데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를 한다는 거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과도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평상시에 내가 밥 잘 먹고 반찬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치팅데이가 필요하겠어요? 그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샐러드만 먹고 싶은 게 이렇게 있는데 삼겹살도 못 먹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치팅데이 하면서 이렇게 고기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절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샤브샤브 이런 거는 한 대접 드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그럴 때는 햄버거는 빵, 고기, 야채, 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안 되는 1번은 일단 빵이거든요. 그래서 빵이 위가 아래가 있으면 하나씩 덜어내고 먹어보는 거예요. 치킨은 튀김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닭고기는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운 치킨 아니면 바베큐 치킨, 요즘에 유명한 그런 치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소금 구이로 되어 있는 거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고기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떤 고기든지 다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삼겹살 같은 음식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피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삼겹살, 고기 이런 기름기 있는 고기도 충분히 많이 드셔도 되고, 초반 이 1단계에서는 사실상 밥을 드시는 것보다 야채를 몇 끼니 드시고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1단계 식사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에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먹고 여기에 계란, 고기, 두부 등을 매 식사마다 곁들이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1단계는 단기간에 살을 빠르게 빼주는데 도움을 주지만 탄수화물 섭취가 갑자기 너무 제한되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는 3일이고 길게는 최대 2개월까지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음식을 통해서 처음에는 다이어트가 되다가 나중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방식 자체가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내 몸이 점차 건강해질 수 있고 내 삶과 내 생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먹방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어떻게 살이 저렇게 안 찔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있을 때도 그렇고 잘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칼로리를 소비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과 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아서 살이 잘 찌지 않는 것이죠. 이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행인데 오히려 예전보다 체중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탈모가 생기거나 생리 주기가 안 맞거나 자꾸 감기에 걸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바디 프로필 후유증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다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바디 프로필 열풍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운동을 해본 적도 없던 분인데 단기간에 헬스를 등록하고 바디 프로필 반이라고 들어가서 극심하게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 2, 3개월 사이에 10kg를 감량을 하고 사진도 이렇게 멋있게 찍으시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몸을 만드는 거는 거의 한 2주 정도면 다 돌아옵니다. 탤런트 이장우 씨가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단기간에 22kg를 빼시고 바디 프로필을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안 돼서 방송에 다시 나온 모습을 보니까 요요가 와서 살이 더 찌셨더라고요. 이렇게 단기간에 뺐다가 요요가 와서 이전보다 살이 더 찌는 케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적당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나치게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이때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가 됩니다.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붙은 호르몬인데요. 코티졸이 다량 분비하게 되면 수면을 유도시켜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밤인데도 아침인 것처럼 눈이 말똥말똥 깨어있게 되는 거죠. 뇌가 혹시 과도하게 먹지는 않는지 아니면 활동량이 부족하진 않는지 잠은 제때 잘 맞춰서 자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혹시 먹는 걸로 이걸 풀고 있지는 않는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실행을 해야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몸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스위트 어니언, 렌치, 스위트 칠리 등 이렇게 달달한 소스는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당질이 높은 소스는 드시면 안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소스 5가지는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머스타드, 와인 식초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이어트에 도움 안 되는 메뉴를 설명드리자면 폴드포크 치킨, 데리야끼 치킨, 에그마요, 미트볼 이렇게 달달한 소스가 있는 메뉴들은 당질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 서브웨이 가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고르는 게 빵인데요. 화이트, 위트, 파마산 오레가노, 허니오트, 핫티, 플랫브레드 이렇게 6가지의 빵이 있죠.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통밀로 만들어진 빵이 이 위트랑 허니오트 이렇게 2가지인데 이름만 들어도 둘 중에 위트를 고르는 것이 좋아 보이죠. 이 허니오트 겉면에는 꿀이 첨가된 오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당질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허니오트는 서브웨이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빵은 위트입니다. 요즘 서브웨이에 베스트 조합으로 짜준 서픽이라는 메뉴가 나왔죠. 제가 지승픽을 만들어보면 위트빵에 로스트 치킨으로 하고 야채는 빼는 거 없이 소금, 후추,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먹는 메뉴입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철저히 잘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고 원인을 분석해보니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불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을 치료하고 나니까 살도 잘 빠지고 지금도 체중을 잘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수면이 다이어트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살이 빠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반대로 그러면 질문을 드렸을 때 무조건 운동을 하면 그럼 살이 빠지나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헬스 트레이너 분들만 30분이 넘으세요. 그분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10대 때부터 아니면 20대부터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더 이상 이제 운동으로 해서 안 빠지니까 오세요.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의외로 살찌는 두 번째 음식, 그래놀라입니다. 아침에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래놀라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놀라는 기본적으로 곡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높습니다. 근데 같은 무게의 밥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꼭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놀라에는 대부분 설탕 등의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래놀라 대신에 견과류나 아니면 카카오 닙스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과일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과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살이 더 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식사를 과일로 대신하게 되면 당뇨 발병률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이나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당질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는 꼭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는 감량기가 있고 유지기가 있는데 요요가 생기는 거는 이 유지기 때 뭘 잘못해서 요요가 오는 게 아니라 처음 뺄 때 이 감량기 때 잘못해서 나중에 요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량기에 만약에 식사를 과도하게 줄이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유지기 때 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요요가 오기가 너무 쉬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저녁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이 사이에 잠을 자는 것이 살을 빼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잠을 정확히 잘 자줘야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나는 새벽 2시 이후에 무조건 꼭 자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런 살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체질을 절대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에서 권고한 일 평균 탄수화물 기준 100g에 비해 우리나라의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 하루 약 315g으로 세계 권고량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섭취하는 것이 비만으로 쉽게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탄수화물을 절식하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내 몸의 지방과 에너지를 축적하려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요요 현상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극단적인 방법 때문입니다. 한 달에 5kg, 3개월에 20kg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체중의 감량을 하려고 다이어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무리해서 빼는 거는 독이 됩니다. 3개월 동안 노력한 게 2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